네, 이 자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공사 명칭이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문으로 이제 AT라고 하는데 이 AT의 기능 또 역할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예. 저희 이 유통공사 과거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부터 앞에다가 한국이라는 명칭을 더 붙이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농수산식품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했고 저희 영문 약자로는 AT라고 하고 있습니다. Agricultural Trade를 강조한다는 그런 뜻을 AT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는 지난 1967년도에 농어촌 개발공사로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산물 유통 개선하고 가격 안정, 수급 조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능에 더해서 수출을 더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식품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국가 곡물 조달이라든지 농산물 수급 안정, 유통 혁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고 또 기능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조직과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시대 또 농업의 발전 이런 거에 발맞춰서 바뀌어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의 이 조직과 기능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재수 사장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사장이신 것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우리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도 이렇게 포부도 크실 텐데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마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우리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AT의 앞으로 기능을 새로운 자세로 좀 더 확산시켜 나가자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 촉진, 식품 산업 육성, 유통 개선, 수급 안정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좀 핵심적인 가치를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자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함양하자. 그다음에 고객 감동을 하자. 그리고 실천을 좀 중시하자. 그다음에 상호 신뢰를 하자. 저희들이 영문 약자로 Yes AT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Yes Excellence, Surprise, Action, Trust 이런 Yes AT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저희 업무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방이 되면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차피 불가피하게 외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농산물이나 우리의 식품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지고 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수출도 역점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래 특별히 이 역점을 두고 수출 촉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이 수출 농업으로 이제 체질을 좀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한미 FTA가 발효가 됐고 이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그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으로서는 걱정과 고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재수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FTA라 하는 것이 뭐 지금 경제적인 측면 또는 통상적인 측면에서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FTA를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고 할까? 또는 뭐 이 나라의 어떤 그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작업할 여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역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의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앞으로도 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은 아마 바뀌지 않는 그러한 국가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세계에 8개 나라 45개의 경제 권역하고도 이렇게 FTA를 체결했고 또 중국과도 FTA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우리들은 FTA를 하면은 많은 분야에서 이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피해나 또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서 또 품질이 또 우리보다 더 좋고 가격이 싼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고령화되어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재료비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여건에서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FTA를 해 나가되 농업 분야에서는 보완 대책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 또 보완 대책을 넘어서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FTA를 얻어들일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즉 우리 농산물 수출을 좀 확대해 나가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좀 길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출 농업 시대가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면은 이제 주로 제조업 위주의 이제 공산품 수출이 많았었는데 이제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실적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다 이렇게 잡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이 어떤 나라로 다 이렇게 수출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농산물과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합친 걸 말합니다. 농식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지난해 77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보다는 31%가 증가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 늘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48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불과 한 3년 만에 또 77억 불. 올해 목표가 100억 불이니까 100억 불 수출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농식품 분야에서 100억 불 수출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1977년에 국가 전체 수출이 100억 불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탑도 제정하고 또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나라가 수출의 날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그 기념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농식품 분야에서 1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것은 참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농식품 분야에서 100억 불 수출은 아마 우리 이 고비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고비를 넘으면 다음 단계는 아마 200불, 300불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전체 수출도 추세를 보면은 100억 불을 넘고부터는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가 수출 산업 위주로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100억 불 고지를 넘게 되면 아마 국내 소비를 위한 그런 국내 생산 농업도 있고 또 그야말로 수출을 위한 수출 농업 기지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대규모 개간이나 간척지에서 품질 좋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수출 농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이 지난해 77억 불 수출을 했는 건데 이렇게 보면 크게 신선식품 1차 농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1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44억 달러. 뭐 라면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이.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이 한 23억 달러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신선식품은 보면은 뭐 사과나 배나 단감이라는 과실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미나 백합이나 국화 같은 화해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섯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공식품으로 보면 김치가 한 1억 달러를 이상 수출했고, 인삼이 1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유자차가 4천만 달러, 김도 한 1억 6천만 달러, 뭐 막걸리라든지 각종 면류 뭐 이런 것들도 수출이 많이 됐고요. 수산물도 뭐 오징어라든지 참치, 넙치, 뭐 굴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돼서 수산물이 지난해 2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나라를 보면은 과거에는 일본이 한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일본이 한 30% 정도로 금액으로 보면 24억 달러 정도가 일본 수출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국가로 봤을 때는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1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우리가 10억 달러를 했는데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여러 나라가 10억 달러, 그다음 미국이 6억 달러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 수출의 특색을 보면은 다품목의 어떤 생산이 되고 수출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고 단일 품목으로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수출 국가도 이제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100여 개국 이상 나라에 수출을 되고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일본이 한 30% 된다고 하셨죠. 그러게. 일본과 중국과 일본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 예. 예. 과거 60%인데 한 30% 낮아져 있고 일본, 중국, 아시안. 저희들이 100억 불 수출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 60억 불 정도를 좀 달성해주고 그 나머지를 구주나 미주 기타 좀 다른 나라에서 채워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저런 어려운 수출을 일으켜내는 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그 밑에서 활동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농산식품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다 잡으셨는데 이게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꿈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김재수 사장께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죠. 예, 그 100억 불 수출을 하는 것이 참 쉬운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정부가 수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공사가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을 다니면서 박람회도 참석하고 전시회에도 참석하고 우리 나라 농산물이나 식품을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매장에다 전시도 해주고 또 홍보를 해준다든지 기타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해외의 바이어들도 좀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식품의 이 생산 또는 그 유통 판매 현장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해외에 저희들이 지사가 6개 나라에 9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에서 현지 시장을 분석을 하고 또 이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품목이 지금 현재 뜨고 있다. 또 우리나라 농산물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나라의 수출 규제가 어떠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현재 식품 건강이나 또는 안전에 이런 분야에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수출 업체에 이렇게 전파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또 현장에 홍보하고 하는 것 외에도 나라별로 이렇게 좀 수출 국가를 좀 차별화해서 그 국가의 특성에 알맞는 그런 대책을 좀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도 우리가 다 품목을 수출합니다만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략 품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25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김치나 인삼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수출 핵심 품목을 좀 육성해서 중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류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식품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나가고 또 이런 사람을 홍보대사로도 위촉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 홍보도 촉진하는 다양한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맞춤형 현지 이런 수출 전략을 이제 자꾸 이렇게 집대성에 하시면 100억 불 수출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이 더욱 늘어나서 이제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 자체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지금과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좀 보완이 좀 되거나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김재수 사장께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출을 100억 불 시대를 넘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농업 기반을 갖춰야 되고요. 그 기반이라 하는 것이 시설도 현대화해야 되고 기술도 조금 집약적이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농업 단지를 만드는 것 등 이런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가로 봤을 때는
조직화를 시키고 또 수출 협의회라든지 연합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 시장의 이 수요에 알맞는 품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농업 분야에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것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그 수출 농업으로 되면은 생산과 유통이라든지 포장, 뭐 저장 이런 분야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겠는가. 즉 국내 소비를 위한 그런 생산, 수출을 위한 생산 체제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IT라든지 BT라든지 새로운 기술과 첨단 과학이 좀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우리가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농식품은 고급 상품이다, 품질이 좋고 깨끗하다, 그런 현재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해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들도 우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품질과 안전성을 또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홍보를 좀 철저히 해 나가면은 우리의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우리의 큰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FTA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한미 FTA에 이어서 이제 한중 FTA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들로 하면 보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참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교역을 하는데, 중국이 우리 제일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수출 정대를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난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14억 달러의 이 농식품 수출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 10억 불을 훨씬 초과한 수출을 했고요. 또 물론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습니다. 수입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의 14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14억 인구 가운데서 한 10% 정도의 어떤 고소득층을 상대로 우리가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 안전성, 기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가 되면은 거대한 중국이 우리의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또 식문화나 이런 면에서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큰 시장을 개척해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FTA를 계기로 중국의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 또는 검역이라든지 규제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저희 이 나라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안정성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품질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어떻게든 이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과도 관계가 직접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수출이 일선 농업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가공을 하고 또 포장하고 또 그것을 수출 기업들이 별도로 또 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도 많이 수출을 우리 하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농식품의 수출 비중 자체를 보면은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4% 정도로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지만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우리가 계량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다른 어떤 산업이나 분야보다에 못지않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식품 수출하는 것은 수출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국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다든지 할 경우에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보다 조금 공급이 과잉되면은 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국내 값이 떨어질 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간접적으로 또 고용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농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농촌의 각종 원재료를 공급한다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고용 촉진한다든지 간접적인 효과를 따지면은 농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앞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식품 수출에도 한류를 활용해서 이제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K-푸드 또 이 K-컬처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세계로 널리 지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AT에서도 그동안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한식 세계화를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화 기반도 구축하고 한식 재단도 설립하고 전 세계 한식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해외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식당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식당의 수가 건 3배 가까이가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류의 열풍도 좀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음식이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과거에는 우리 국내용으로만 생각했고 또 우리 음식을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세계화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의 맛과 안전하고 또 이렇게 멋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눈높이에 알맞는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 식공간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객관적으로 한식의 인지도도 몇 배 이상 높아졌고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 줄을 서가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풍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한식이 다시 한 번 더 부가가치도 높이고 예.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도 되고 또 식재료 수출 정대도 되고 또 그야말로 한국의 국격을 전 세계에 높이는 여러 가지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 세계화는 비록 지금 다소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위협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일관되게 밀고 나가서 민과 기업과 그리고 음식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식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음식을 만들자. 또 깔끔하고 또 적정한 가격이 되고 또 서비스도 잘하고 음식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음식을 어떤 격을 높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농식품 수출 정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식품 산업이 IT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네. 생산액도 지난해 자료를 보면 약 5조 4천억 달러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식 세계화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된다. 뭐 정부의 한식 세계화가 이것이 뭐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또 뭐 부분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해 나가는 데는 학자마다 또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견이 수렴되고 또 좀 더 나은 그런 세계화 방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면은 우리 한국 음식이 경쟁력도 높아지고 인지도도 크게 향상되어서 세계화를 앞장서 나가는 그런 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한국으로 끌어당기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예. 길게 보고 힘은 호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 초에 일산 킨텍스에서 코리아 푸드쇼가 열렸는데 이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행사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이름을 대한민국 식품대전 예. 코리아 푸드쇼 201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식품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연장선상에서 우리 K푸드라고 우리 이름을 지고 이것을
대한민국 음식, 대한민국 식품, 대한민국 식자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식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도 와서 맛도 보고 또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어들과 계약도 좀 맺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한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하는 그런 식품전하고 직영부 산하 코트라가 주최하는 서울푸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했습니다. 합쳐서 일어나서 국내 최고 식품 관련 행사로 진행을 했고 또 이 좀 참관객을 따져보면 약 한 14만 명 정도 왔고 참여 기관도 한 1,34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 실적도 2억 7천만 불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식품의 우수성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고 우리 주제를 이번에는 두드림, 어울림, 기다림이라는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두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이렇게 어울리게 하고 또 다양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다림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번 행사를 치렀는데 한국 음식을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본 행사에 참여해 주었고 많은 격려도 했고 또 그 행사 중에 학술대회도 몇 가지를 개최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좀 우리나라도 음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이 뭐 호남 음식이라든지 영남 음식이라든지 차이가 좀 있고 경기도 음식도 따로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랑 연계한 지방 음식 같은 거 개발이나 이런 거는 또 힘을 안 쓰십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저희 농식품부도 그렇고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음식 세계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크고 많은 작은 많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역 식품을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전통 식품의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또 산과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이 다 고루 갖춰져 있고 또 그야말로 많은 지역 특산물이 있어서 약과 음식이 같은 약식 동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음식 자체가 하나의 약으로서의 성분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그런 음식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살리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한국 음식 세계화가 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그 문화의 수준도 높이고 또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국격도 높여가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처럼 우리 김재수 사장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오고 또 에너지 위기도 오고 수자원의 위기도 오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도 많이 옵니다만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이 농수산업입니다.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안정적인 먹을거리도 확보하고 또 수자원도 확보하고 또 환경변화에도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되고 최근 농업은 그야말로 전통 농업에다가 2차, 3차 산업이 같이 가미된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최첨단 기술, 과학이 융복합되고 있습니다. IT나 B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전통 농업 기술에 부과돼서 아주 새로운 첨단 산업을 만들어내고 미래의 에너지 또는 신소재, 약 소재라든지 기타 기능성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치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개방화 특히 FTA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이 피해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상당 부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되는 보완 대책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15년간 한 12조 7천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재정 지원으로 한 24조 또 세제라든지 각종 지원으로 한 30조 해서 전체 54조 정도의 규모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지 말고 또 나름대로 정부가 보완 대책을 하지만은 농업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수출 시장도 열리고 한국 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제 영토도 확장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신 말씀 중에서 농업은 첨단 산업의 총화다 하는 말씀이 귀에 와닿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또 자부심까지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김재수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